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사실 평범한 것보다는 못난 축에 들어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도 160 초반에 피부 트러블도 있고 객관적으로 저를 보았을 때 분명 못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친구도 없고 학창시절에는 학교집만 오갔었고 저는 그때 애시당초 결혼도 포기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와 결혼을 해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자에게조차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 군대를 전역하고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한 달간 맡아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모부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크게 나서 어쩔 수 없이 고모의 부탁을 받고 한 달간 일을 하게 된 것인데요. 거기서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 만났습니다. 고모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와이프는 저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서스럼 없이 다가가 말을 걸고 잘 웃기도 웃고 키도 170 초반이 될 정도로 길고 늘씬한 한마디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여자였죠. 일을 하는 모습을 한 번씩 견눈질로 보면서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애시당초 제게는 어울리지도 않는 멋진 사람이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좀처럼 제 머릿속에서 지금의 와이프가 떠나질 않더군요. 도저히 놓치면 안 될 사람이란 직감이 들어 그 후로 몇 개월을 쫓아다니며 구애를 하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저의 모습을 보며 만남을 결심했다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 주제에 이런 멋진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렇게 제가 행복한 만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몸살 기운이라도 있으면 새벽이라도 약을 구해다 줬고 온갖 이유를 만들어 이벤트를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진정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더군요. 아내의 친정은 아버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의 장모님께서 아내를 돌보았다고 하는데 때문에 아내도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길 원해 저희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 결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제가 멋진 아내를 두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신혼생활 동안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 꿈같은 신혼생활이 2년 뒤에 깨지게 된 계기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부터입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하던 집의 경우 평수 20평이 안 될 정도로 좁고 근처에 학교도 없어 아내와 상의 끝에 자녀 계획으로 근처 초중고 학교가 있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이 필요해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오면서 전에 살던 곳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낀 게 지금의 아파트는 비교적 전에 살던 곳과 비교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 아파트 동마다 오픈 카톡이다, 저녁에 스포츠 모임이다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뭉쳐서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배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 모임에 나가진 않았지만 아내는 무척이나 만족했습니다. 같은 동 입주민한테서 본인들은 김치를 싫어하는데 얻게 되었다고 오픈 카톡에서 나눔을 하면 아내가 얻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생기면 나눔을 해 나눠주기도 하면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아내도 즐거워하고 물건이나 음식들도 한 번씩 공짜로 먹기도 하니 좋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서로 계획했던 모습으로 시기에 딱 맞춰 임신을 하게 되니 더더욱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당장에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휴직을 하라고 이야기해두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을까 책도 읽으면서 살뜰히 챙겼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지금의 아내를 가졌을 때 입덧도 심했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어서 아내를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도 그런 저의 행동에 너무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니 많이 따분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몸에 많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요가도 배우고 입주민 센터에서 오전마다 강의하는 육아법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수업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모임 중 하나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같은 동, 심지어 아래층에 사는 남자라고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5살 많고 최근에 이혼을 하여 8살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남자라고 하면서 같이 모임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같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 주에 정해진 책을 읽고 자유롭게 책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는데 거기서 그 남자의 개인사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되게 딱하다고 생각이 들어 말을 걸다 보니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상냥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도 크게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아내는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게 사라졌는데 점점 그 남자에 관해 말하는 횟수가 잦아지더라고요. 아내가 오늘 그 남자와 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게 신기하다부터 심지어 그 남자 딸아이와 만나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치킨을 먹었다고 하지를 않나? 들을수록 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지금 아내가 저와 결혼 생활을 하는 건지 그 남자와 연애를 하는 건지 자꾸만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행동인지를 알면서도 혹시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저희 서로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 관계도 많이 가졌던 우리인데 얼마 전부터는 잠자리도 피하더군요. 물론 임신 중이라 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산부인과 의사쌤을 통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조심하고 그 이후에는 괜찮다 하는 말을 들어서 임신 후에도 저희 잠자리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던 아내가 요즘에는 저를 피하고 잠자리뿐만 아니라 스킨십도 피했습니다. 그럴수록 전 더더욱 의심이 들고 이런 생활이 한 달을 지나가니까 저는 도저히 확인이라도 해야지 이런 의심이 다 풀어질 것 같아 집 거실에 아내 몰래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홈캠을 다는 제 행동이 잘못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로 먼저 해보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상대방 말만 들어서는 해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의심만 하며 살기엔 제가 너무 지쳤던 터라 차라리 아내가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을 하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홈캠을 달고 평소와 같이 출근을 했습니다. 휴대폰 어플로 홈캠을 실시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하던 차 안에서도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폰만 봤었습니다. 10시가 지나가니 저도 조금 지칠 무렵 웬 건장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저는 그 이혼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면 속의 남자가 이혼남인지는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그 남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군요. 아내와 그 남자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였지만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저에게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30분에 그렇게 TV만 보다가 그 남자가 아내의 원피스 쪽으로 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만지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TV만 보더군요. 곧이어 그 남자의 손이 아내의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는 못 참겠어서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는 거냐고. 지금 홈캠으로 다 보고 있고 녹화도 하고 있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니 아내가 황급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퇴근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점심을 먹고 오후 반차를 사용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 남자와 같이 나간 것 같은데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지 그 남자가 아래층에 사는 것만 알지 몇 호에 사는 줄은 모르니 그 남자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지. 안 되겠다 싶어서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혼자 집에 계시는데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녹화한 화면을 장모님께 보여주면서 크게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는데 혼자 지내는 장모님을 막상 뵈니 도저히 그런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사이가 왔다면서 과일을 꺼내시는 장모님 뒷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아이까지 임신한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다시 예전의 행복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정한 난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